2025년 12월 7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2월 4일 목요일, 12월 5일 금요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2월의 두 번째 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 봤고요. 요즘 제가 방송을 굉장히 띵까먹고 있는데,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9월 30일이 한 해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요. 뭐 주식시장이야 매일매일 열리고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는 또 매매하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는 남은 12월 동안은 뭐 산타 랠리가 있건 뭐건 간에 그냥 그래 올해 한 해는 이렇게 끝나는 거야 라고 보고 있고 2026년을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집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요 코스닥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제가 새날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4,000포인트를 돌파했네, 안 했네, 라고 너무 지수에 집중하다 보니 모든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뭐 코스닥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형주 아닌 다른 개별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런 투자자들이 올해 한 해 동안은 굉장히 소외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공평하거든요. 따라서 제가 새날에서 지수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이제는 코스닥 시장이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디 가서 나 SK하이닉스 있어, 나 삼성전자 있어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 않아도 조용히 개인 투자자들 증권 계좌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수에 매몰되지 말자란 이야기를 채널 방송에서 해드렸는데요. 돈다방 미쓰리 2026년을 준비하는 그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12월 4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식은요, 뭐뭐 때문에 오르고 뭐뭐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식은 방향성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결론을 보고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이 왜 올랐지? 이유를 찾아봐야지. 주식시장이 왜 하락했지? 이유를 찾아봐야지. 이렇게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갖다 붙인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왜 주식시장이 빠졌는지 왜 올랐는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엔키리 트레이드 얘기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설프게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 가만히 있자. 이걸 뭐라고 재료를 달까? 그러면 다음 주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 가장 만만한 거. 자,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의 혼조세로 마감했다. 아니면 뭐 관망세 이런 단어들을 써서 혼조세 마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이 미쓰리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돈다방 미쓰리 할 때 그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 이제 FOMC 회의할 텐데요. 분명히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듣게 되실 멘트는 경계감, 관망세 그런 단어였다. 근데 그 말이 현실이었죠. 자, 목요일 날은요. 다우지수가 0.07 하락, S&P 500이 0.11% 상승, 나스닥이 0.2% 상승하면서 다우지수만 소폭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경제 지표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경제 지표에 집중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매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경제 지표에 집중합시다 라고 하는 의미는 경제 지표가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 그리고 굉장히 지체되다 보니 정확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효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경제 지표를 읽어야 됩니다. 미국은
최장 시간의 셧다운을 보내면서 아직 우리가 제때 확인했어야 될 경제 지표를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수두룩하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는 2025년 12월 중순에 돌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12월 5일 개인 소비 지출을 확인했고 그 개인 소비 지출은 몇 월 달 겁니까? 9월 달 겁니다. 우린 지금 12월 달 살고 있는데 9월 달 개인 소비 지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요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경제 지표를 읽어야 된다. 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2만 7천 건 감소했습니다. 19만 1000건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 수치는 2022년 9월 이후에 최저치다. 시장 예상치보다 무려 3만 건이나 덜 나왔다. 이게 뭐지? 이런 거죠. 이상하다. 최근에 나오는 ADP 민간 고용 지표라든가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했던 고용 지표조차도 예전에 발표됐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에 정말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럼 어마무시한 부진한 경제 지표를 보아왔는데 그럼 당연히 고용자 지수가 감소하거나 줄어들면 실업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라? 그래서 이번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한 4만 건 정도 높게 봤는데 무려 19만 1000건밖에 증가되지 않았고 이 수치는 2022년 9월 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뭐지 이거?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추수감사절이 끼어 있어서 계절적 조정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원래 한 24만 건 나오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우리가 확인 못했다라는 거는 좀 제껴두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고용지표 중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오히려 낮으면 낮을수록 미국 경제가 괜찮은 거야 하고 개길 수 있는 지수거든요. 경제지표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낮게 나오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뭐지? 왜 이러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생각은 뭡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겁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제가 지금 돈다방 미쓰리를 띄엄띄엄 하는 이유가 지금 뉴욕 증시는요. 딱 하나만 보고 갑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12월 달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그리고 더 나가서 하게끔 만들 거야 합니다. 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거기 때문에 모든 경제지표와 이런 것들을 자 연준 니네가 12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고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난번 10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서 너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 너 어디 그런 개소리 또 할 수 있나 보자. 이래서 모든 상황을 다음 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끔 만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뉴욕 증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거 짚을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 갑자기 빠지니까 뭐 NK 트레이드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니까요. 자, 그리고 11월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감원 보고서는요. 전월 대비 53%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올해 감원 계획은 2022년 기록했던 76,835명 이후에 3년 만에 최다라고 합니다.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보여주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직원들 감원할 거예요 라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미국은 고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용은 계속 안 좋아야 돼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도 안 좋아야 되고 ADP 민간 고용 지표도 안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막 높게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연준이 쫄아서 금리를 인하할 텐데 어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와? 그거는 추수감사절 때문에 그런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았을 거야.
일시적인 걸 거야 라고 모든 지금 상황을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들려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주식시장의 질이 중요합니다. 엉뚱한데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주식은 99명이 한 명을 벌어매기는 그 치열한 싸움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뺏어먹기 위해서 어디다가 툭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놓고 어이 개인 투자자들 딴 거 봐지 보지 마. 여기 봐 여기 저기 바라봐. 이렇게 여러분들을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돈다방 미쓰리가 여러분들의 그 눈을 깨워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금리 결정 기준은요. 목요일 기준으로 12월 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87% 반영되고 있고, 요게 주말까지 요 87%대, 87.2%가 계속 유지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죠. 지금 뉴욕 증시는 여러분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가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를, 그리고 그 원인을, 그 결과를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12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강보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다우지수가 0.2, S&P 500이 0.19, 나스닥이 0.31% 상승. 자, 9월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무난하게 나왔대요. 무난하게. 자, 지금 우리는 언제 살고 있다? 12월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확인한 경제지표 몇 월 달 거다? 9월 달 겁니다. 그런데 그 9월 달 것도 무난하대요. 지난번 소비자 물가지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죠. 예상치에 부합했어. 괜찮아. 라고 했지만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거는 팩트예요. 자, 인플레이션 지표를, 소비자 물가 지표를 모는 종이에다가 찍어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그 전표는 지난달에 발표했던 것보다 위쪽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는 게 팩트인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못하니까 예상치에 부합했어. 예상치보다 부합하지 않았죠. 예상치보다 좀 못 나왔죠. 예상치를 높게 잡아놓고 야 이만큼 나올 줄 알았는데 어이구 이거보다 안 됐네. 괜찮네.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표를 가지고 말장난을 쳤습니다. 왜? 금리 인하 하게끔 하려고. 똑같습니다. 9월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2% 증가.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0.3% 증가. 둘 다 모두 근원이든 헤드라인이든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럼 모는 종이에 점을 찍으면 분명히 우상향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상치에 부합했어. 무난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 무난했다고 해야지만 인플레이션 지표를 제끼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의 연간 목표치 2%를 넘어갔다. 그런데 연준은 일단 이거는 외면하고 고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떻게? 고용이 안 좋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연준 의원도 고용 지표에 주목하겠다고 했으니 자 인플레이션은 일단 제껴놓고 고용이 부진하니까 고용이 부진하면 금리 인하 하겠다. 12월 9일, 12월 10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FOMC 회의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11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새벽에 발표되는 그 결과는 당연히 연준이 25bp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12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11월은 51이었는데 12월은 53.3으로 상승했다. 야, 좋다. 시장 예상치 50인데 52보다도 높게 나왔다. 와, 좋다. 웃기지 마십시오. 이 소비자 심리지수 기준이 얼마다? 100입니다. 자, 금리 결정. 시장은 FOMC 회의를 보고 방향을 잡겠다는 심리가 팽배하고 따라서 25bp 인하 가능성 87.2%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빨리 진행해 볼게요. 지난주 국내 증시, 지난주 12월 5일 금요일 코스피는 딱 4,100포인트를 맞춰놨습니다. 기관이 전폭적으로 샀고요. 개인도 매도했고 외국인은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전폭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이탈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3,800이 이탈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관이 3,800을 만들고 3,900이 깨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3,900을 만들고 4,000이 깨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4,000을 만들고 4,100이 깨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4,100을 만드는 뭔가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를 만드는 걸 개인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관들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4,100포인트를 마치 그림처럼 예정돼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4,100포인트 못 만들면 밥도 먹지 말자. 이런 각오로 3,100포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는요. NH투자증권은 3,850에서 4,200포인트로 굉장히 폭을 넓게 잡았습니다. 증권사 의견으로는요. NH투자증권은 지금 증시 수준은 내년 4월달, 7월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상상인 증권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지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내년 금리 인하 예상 횟수에 시장이 집중될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결정하고 점도표를 얘기하면 그 점도표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기움증권은 증시 전반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실적 개선 흐름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이제 마지막 2025년 FOMC 회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요. 12월 8일 월요일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12월 9일 화요일은 11월 전미 자영업자 연맹 기업 낙관 지수 ADP 4주 평균 고용 증감 지표 10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되고요. 수요일은 3분기 고용 비용 지수 그리고 드디어 12월달 FOMC 회의 결정 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될 거고요. 금요일은 FOMC 회의 이후에 연준 의원들, 연방은행 총재 3분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슈 체크하고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요. 지난번에 AI 버블 논란 때문에 출렁출렁했던 그 분위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코스트코도 발표하고 오라클도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12월 FOMC 회의에서 지금 현재 25bp 인하 가능성이 87.2%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시장은 만약에 진짜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유동성 확대 기대로 증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고 그렇다면 연말 산타 랠리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예상을 깨고 동결한다면 시장은 적지 않은 충격이 휩싸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달 FOMC 회의 끝나고 점도표를 이제 발표할 텐데 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중요하죠. 만약에 추가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25bp 금리 인하한 상태에서 추가 가능성을 예시하면 진짜 산타 랠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12월 달 기준금리 인하하고 이제 기준금리 끝입니다. 인하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엄청난 변동성이 휩싸일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25bp 금리 인하 안 하면 뉴욕 증시가 망할 것 같이 미국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해드렸죠. 밀린 숙제를 하지 않아서 연말에 가면 혹은 연말이 아니더라도 1월 달이라도 분명히 한번 흔들고 갈 것이다. 물갈이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226포인트를 간 이후에 중간중간에 물갈이식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사실 지금도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됐잖아요. 아파트 1층에서 떨어지느냐, 15층에서 떨어지느냐. 그리고 당장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도 앞으로 한 주 동안 3,850에서 4,200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폭이 넓습니다. 큰 변동성에서 증시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저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 장세에 굉장히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흥미를 느끼며 아주 흥분을 느끼며 좋은데 문제는요. 이런 변동성보다 뭔가 확실하게 툭 하고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걸리는 게 뭐냐면 아까 12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에서 한 얘기. 자,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목표치를 상회했는데 단순히 9월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표도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개소를 했지만 어쨌든 모는 종이의 우상향 곡선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일단 인플레 외면하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는 거 외면하고 일단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시장 관계자들이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그 기대를 미치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후폭풍 어떻게 할 겁니까? 첫 번째, 자, 금리 인하를 25bp 했어요. 시장의 기대만큼 했다라고 흥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어떤 증권회사에서 그런 얘기했죠. NH투자증권에서 지금 주식시장의 이 수준이 내년도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까지 반영된 상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작 시장이 25bp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와, 금리 인하했다라고 당장은 좋아할 수 있지만 이 엄청나게 부진한 고용지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따위 25bp 가지고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 지표. 일단 인플레이션 지표 제끼고 금리 인하에만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제껴놨던 인플레이션이 그냥 영원히 제껴질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고 있는 건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해서 시장이 흥분하고 그래서 시장이 흥분한 다음에 산타 랠리까지 막 가고 그러면 너무 좋은 시간일 거야 라고 하지만 오히려 정작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25bp 금리 인하한 다음에 더 고민이 커질 겁니다. 단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데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죠. 앞으로는 코스닥 시장이 될 것이다. 지수는요. 뭐 예를 들면 뭐 4,200 갈 수도 있고 다시 뭐 4,000 깨질 수도 있고 3,900 갈 수 있고 그렇게 계속 그 상태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코스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뉴욕 증시는 풀지 못한 어떠한 그 숙제들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좀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아이고 4,000이 깨졌네 3,900이 깨졌네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2026년에는 자연스럽게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구나라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집중하시고 단순히 코스피가 4,200이 갔니 못 갔니 여기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변동성 좀 열어놓으시고요. 자, 시장은
오프닝 되는 대로 진행되는 대로 제가 또 계속 마감 시한과 이슈 체크 같은 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